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강 두 번째 시간으로 프로이드의 5단계설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적 발달에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이며 5세 이전에 성격이 결정되어 청소년기에 끝나고 이후에는 무의식에서 행동한다. 정리하자면 모든 인간은 5세 이전에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하고, 인간은 5세 이후의 행동은 무의식에 의해서 활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상을 푹푹 쓰면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의 행동을 보고 상대방의 무의식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가령 무의식으로 반말을 짓거리는 사람, 술만 취하면 시비 거는 사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 전철에서 쩍벌남들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인간 발달 5단계.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잠복기, 생식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중국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제일 먼저 입속으로 들어가서 항문기에서 대변으로 배출되고, 그 다음은 소변으로 배출한 후 영양분은 뱃속에 저장되겠죠. 다시 말해서 짜장면발이 입속 구강기로 들어가서 면발은 항문기로 빠져나오고, 짜장 국물은 성기를 통해서 배출되고, 짜장의 액기스는 뱃속에 잠복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프로이드 5단계에서를 자연스럽게 암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셋째, 본능은 무의식을 지배한다. 본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삶의 본능과 에로스, 죽음의 본능이 있습니다. 넷째, 리비도, 성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성적 에너지 혹은 정신 에너지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에너지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종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태양 에너지, 우주 에너지, 전기 에너지, 행복 에너지, 성적 에너지 등 우리 주변에는 무의식이 무수히 많은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적 에너지 리비도 시간이므로 다음 장에서 짧은 지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착현상, 즉 고정현상이라고 하죠. 고착현상은 단계별로 과합이 존재하는데, 그 과합을 성취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전 단계에 머문다고 합니다. 가령 중년의 남자가 항상 어린 시절 추억을 매일 떠올리면서 생활하는 현실 부적응자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리비도. 리비도는 라틴어로 욕구, 욕망이라고 합니다.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 삶의 원동력. 리비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 본능과 종족 본능. 이건 동물의 법칙과 같습니다. 리비도는 쾌락의 원칙에 따라 한 가지만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 절대로 하기 싫어하죠. 왜 그러냐? 리비도 때문에. 리비도가 약하면 사회생활이 약한가? 사회생활 실패한 사람은 리비도가 약한가? 심리학자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고착 증상, 리비도가 한쪽에 고착되어 있으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혹은 너무 비관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영웅 호색들은 리비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항우와 패왕벌이, 패왕이라고 해서 유희인데요. 유희인데 이것은 중국의 4대 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사람과 죽어도 않는 시는 아주 정말 유명하십니다. 우야 우야 어찌할꼬. 세종대왕도 부인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프로이드의 리비도는 성적 본능이다. 리비도는 태어나면서 서서히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초기에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 사용하다가 훗날 리비도를 삶의 본능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즉,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이자 삶의 본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프로이드는 리비도 발달이 퇴행하거나 멈추게 되면 동성애자나 이상성욕자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도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신체 부위에 집중되는데 이를 성감대라고 부르고, 리비도가 신체 부위에 집중된 것이 그 유명한 5단계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입니다. 프로이드는 담배나 칼, 기차 같은 것을 길고 곧은 물건을 남자의 성기로 보았고, 접시, 방패, 동굴은 여자의 성기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프로이드는 대단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21세기에도 남자의 성기를 말하려고 하면 좀 어색한데,
무려 100년 전에 거침문을 쏟아낸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구강기. 구강기는 리비도가 입술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는 엄마의 젖을 빠른 것을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생적 욕구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미성숙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입으로 통한다. 입으로 다 입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 사진 보세요. 아니, 무조건 뭐 신발이고 뭐 다 먹잖아요. 단추도 아마 먹을 거예요. 우리 조카가 단추 먹은 조카가 있었거든요. 자, 과잉 충족이나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냐? 훗날 폭음이나 되냐? 술을 마실 때 엄청 마시고 폭식, 밥도 막 엄청 먹고 흡연, 험담, 수다, 뭐 껌 찍찍 씹는 거. 그래서 입과 관련된 모든 행동과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엄마 젖을 적절히 잘 먹어서 충족이 되고 적절히 된다면 훗날 자신감과 신뢰성, 독립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구강기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세상의 모든 물건은 아이 입을 통한다. 머리에서 쏙 들어오죠? 이것은 제가 만든 어록입니다. 구강기 때 고착 현상이 나타나면 성인 되에도 입과 관련된 행동이 나타난다. 저도 스타 하면 일각이 있는데 구강기 때 고착 후유증이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 항문기. 항문기는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성별을 구별하고 배변, 보유 및 배설, 통해 쾌감을 느끼고 부모의 배변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인 재질을 배운다. 이때 아이들은 사회적인 좌절감을 첫 맛보는 것이죠. 배변 훈련에 부모의 감정 태도는 아이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소변 볼 때 막 악을 쓰거나 막 불안하게 하면 애들이 나중에 큰 영향을 성격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잘못되고 과잉되거나 결핍되면 훗날 성인이 돼서도 실증을 자주 느끼고 고집이 세고 질서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기고 지저분하고 순종적이고 반항적이거나 결벽증, 화를 잘 내거나 양가 감정이 생긴다. 그리고 욕구가 제대로 자기가 대소변을 잘 만져가면 훗날 독립적이고 자존심하고 리더십이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자, 혹시 배변할 때 수치심이나 수치감을 당해본 기억이 있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입으로 오줌 싸면 소금화도로 동네에 돌아다녔는데 또한 한편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은 지독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짐작하건대 이분도 항문기 때 지독한 고착 현상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변을 꾹 참았다가 한꺼번에 해결하면 말할 수 없는 쾌감에 사로잡히고 합니다. 이건 직접 제가 해봤습니다. 정말로 쾌변을 하면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자, 남근기. 남근기는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하냐? 성기. 여기 보세요. 애들. 자기 성기 갖고 막 놀잖아요.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질 때예요. 아동은 이성 부모의 강한 계력을 느낀다. 이때. 이때는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죠. 남자는 오이디푸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남자는 아버지한테 거세 불안을 느끼고 여아는 남근 선망을 느낀다. 이 장에서는 엘렉트라 컴플렉트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렉트라 컴플렉트는 칼융의 이론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일단 보여주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남아는 거세 불안으로 아버지와 동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거세 불안, 동일시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통해 초자아가 형성한다. 도덕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자, 이상 증상, 결핍이나 충족이 되면 이때 당시 이성관계 굉장히 소극적이고 과잉 행동, 잘난 체, 허풍쟁이, 지나친 공격적 성격으로 남성, 나는 우월감, 표시하고 성적 무구령, 불감증, 성은 도착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인간의 성격이 이때 형성되고 청소년기에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남근기 아이들은 오줌 멀리싸기 게임도 하고 오줌 싸기 동영상을 보고 흉내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오이디푸스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들어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되면서 어머니는 자살하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눈을 찔러서 실명시켜
방랑거리에 오른답니다. 이게 오이디푸스의 신화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정신 발달의 중요한 시사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오이디푸스 남근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들이 동성인 아버지에게 적대적이지만 이성인 어머니는 호의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성적 애착을 가지는 복합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국어사전에서는 컴플렉스를 열등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저 뒤에 등장하는 아들러 컴플렉스는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컴플렉스는 주변에서나 이론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들러 컴플렉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오이드 컴플렉스에 대해 설명에 들어갑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아가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이나 증오를 품고 아버지에서 애착을 품는 무의식적인 심리를 말합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들이 누구 편에서 들고 있나요? 저희 부모님도 부부싸움 할 때는 저도 어머님 편에서 보호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혼날 때는 어머니가 전면에 나서서 저를 보호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아빠는 딸의 손을 잡고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나들이라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은 오이디푸스와 엘렉트레 컴플렉스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보헤미안 랍소디의 한 장면인데 여기서 프레디 아길라가 애절한 목소리로 마마 우후 무슨 목소리인데 그 가사가 뭐냐면 엄마 한 남자를 죽였어요 외치면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 노래 가사말을 오이디푸스를 연상해 보았는데 남근기의 남아는 아버지의 생명을 느껴 동일시를 통해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자, 잠복기. 이 시기는 쾌감을 얻는 특정 부위가 존재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에서나 아동기들은 성적이나 공부에 학업에 친구, 자아성숙, 사회적 놀이, 대인관계 형성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중요하지 다르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낀 경험과 이 이론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천여 선생님인데 굉장히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관심 끌려고 엄청 마성도 피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아무 성적인 쾌감이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이론에서는 제가 프로이드 이론을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생식기. 남근기는 이성 부모의 매력을 느꼈다면 남근기 때 느꼈다면 생식기는 사춘기를 통해서 신체적 발달, 심적 발달, 이성에게 집중하는 시기다. 이때는 신체적 성적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발달하고 제2차 성장에 출현한다. 성적인 본능이 활발해져 성숙한 성인으로 이성을 사랑하게 된다. 대개 이때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성 문제, 성폭력, 성고민으로 청소년 사회 문제가 사회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 본능. 본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삶의 본능을 에로스라고 부르고 큐피드, 사랑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한 성적인 접촉. 생명의 본능, 유기체를 위한 생존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프로이드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은 프로이드는 삶의 본능을 에로스,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랑의 본능과 타나토스 죽음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삶의 본능은 개인의 성격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리비도를 삶의 본능으로 합장시켜버렸습니다. 삶의 본능 두 가지. 첫째, 개체로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종족 보존과 번식을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해서 충족되므로 삶의 본능을 에로스, 큐피트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삶의 본능은 굶주림, 갈증, 배설, 성욕과 같이 유기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개인과 인류의 생존을 기하며 성장, 발달, 창조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무의식과 죽음, 쾌락은 삼중주라고 했어요. 오케스트라 삼중주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재밌고 웃길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웃겨 죽겠네. 웃겨 죽을 뻔했네. 배고파 죽겠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등한 대립관계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본능이 생명이 있는 삶의 본능을 항상 이기기 때문에 죽음의 본능이 우세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모든 것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본능의 두 번째, 죽음의 본능. 이건 뭐라고 하냐면 파괴적 본능, 공격적 본능. 오, 이거 잘못됐다. 아...